네, 부동산의 트렌드를 잘 분석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트렌드인 부동산 오늘은 강민 변호사와 함께 경매와 또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올 들어서 경매 열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빌라 경매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소식을 봤던 것 같은데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이 부동산이 법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권리 분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체크하는 현장 조사입니다. 네. 그런데 권리 분석을 끝마치고 나시면 이제 웬만한 것은 다 했다라는 생각에 굳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최소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물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권리 분석과 함께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권리 분석만큼이나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발품을 팔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집 구할 때 보는 것처럼 뭐 수리할 부분이나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현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체크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네. 우선 경매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가 경매 절차에서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일조권이 양호한지 주변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은 어떠한지 또 주변에 유해 시설은 없는지 지나치게 외진 곳에 있거나 시끄럽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또한 경매 절차에서 나온 감정가와 실제 부동산 시세 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경우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일반 매매로 거래를 기다리는 매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급매물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등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군데만 가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곳을 가셔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매도자인 것처럼 행동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매수자인 것처럼 행동하시고 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항목들 다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시세 조사도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현장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예, 부동산에 대한 점유 현황도 네.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또 산다면 채무자와 그 가족이 사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매수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매수 후 인도의 난이도도 결정됩니다. 네. 부동산에 사람이 안 사는 경우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이 오래 비어진 집이려면 좀 가격 꺼려질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 경우 빈집이라면 무혈 입성으로 운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채무자가 궁지에 몰려 야밤 도주를 한 경우라면은 오. 인도 명령 신청을 해서 그 유체 동산에 대해서 경매 및 보관을 해야 합니다. 네. 한편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라면 인도 과정에서 이사비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 양 당사자 간의 협의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인도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문제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네. 임차인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도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 참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경매에 참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매 낙찰가가 그 임차인이 경매에 직접 응찰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경매 낙찰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그렇군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미납된 관리비 관련 부분인데요. 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 체납된 관리비는 전용 부분에 대한 것과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매수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그 관리비 3년치를 네. 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단수 단전 등을 이유로 거론하면서 이 부분도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관리사무소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또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챙길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경매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단어 안 빠지잖아요. 이것도 네.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예,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셨다면은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데요. 법원 공고나 부동산 경매 정보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건 번호를 출력하셔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서 제출하면은 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전입일자 숫자만 하나 잘못 파악해도 대항력 등 권리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권리 분석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정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